네, 안녕하세요. 용산 FM 방송국장 황혜원입니다. 네, 제 옆에는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후보분이 나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 구의원 후보고요. 용산의 마선거구에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정의당 설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 이제 본선거 등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장 네. 바쁘실 시간인데 이렇게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후보님은 현재 구의원이시죠? 예, 지금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도전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거는 몇 번째 선거인가요? 제가 5번째 선거입니다. 정말요? 네. 5번째구나. 네, 마선거구에서 5번째인데요. 아마 한 선거구에서 5번 출마한 후보 용산에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가장 네. 오래되시고 네. 가장 용산을 또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재선 후보라고 하셔서 그런데 2번을 그러면 구의원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2번 하고 이번에 3번째 하려고 이제 네. 도전 중입니다. 용산에 만만치 않은 구의원 후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은 본인의 후보님 이 자켓에 보니까 암행어사 설혜영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네, 이따가 맞습니다. 네. 설명을 좀 이따 듣고요. 그리고 후보님 눈에 띄는 이력이 꿈이 크는 어린이 도서관 관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딱 봐서는 상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린이 도서관 관장을 하셨고요. 용산 역사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구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용산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을 하셨고요.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그 상도 많이 타셨더라고요. 네, 많이 탔습니다. 네, 후보님 상 몇 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의원 되자마자 처음 받은 상은 장애인 복지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받았고요. 용산의 장애인 단체에서 주는 상이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깊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작년에 이제 받은 상인데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라고 이제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 이제 공약을 내거는데 네. 그 내걸었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이제 점검해서 상을 주는 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약 이행상으로 해서 제가 그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권위 있는 상으로 그래서 뭐 공약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상이어서 의미가 깊죠.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그 2번째 상을 받았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서울 환경운동연합에서 주는 환경 디딤돌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이제 한남 근린공원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것을 좀 칭찬해 주시는 상이어서 또 이것도 굉장히 기쁜 상이었습니다. 후보님 이렇게 상 받은 것만 보더라도 후보님이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력 외에도 후보님이 또 꼭 소개를 해야 될 그런 이력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제가 그 한남 근린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남동 순천향병원 바로 뒤에 이제 8,500평의 공원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미군 부대 이제 주택 시설을 운동 시설로 사용했던 그런 부지거든요. 근데 그 부지가 실은 알고 보니 용산 주민들이 이제 누려야 할 공원 부지였던 거죠. 한 80년 전에 이제 지정된 서울시 최초로 지정된 공원 부지였는데 그 공원 부지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없어질 뻔했어요. 공원 부지가 실효될 뻔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2018년 공약으로 출마할 때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고 또 이제 주민분들과 같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 공원을 실효될 뻔했던 공원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원이 조성돼서 이제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데 공원 땅으로 이제 도장을 확실히 찍은 거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주민들이 누리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저도 이제 가서 아이들과 같이 쉬고 즐길 것이고 공원은 이제 계속 남는 땅이 되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가장 잘한 일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현 구의원이신데 의정 활동을 이번에는 의정 활동을 좀 돌아보시면 가장 네. 기억에 남는 뭐 자랑할 만한 뭐 의정 활동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선 의원 때는 화산경마장을 네.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것도 이제 대대로 남는 거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남근린공원 네.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제가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청소 노동자분들에게 그 샤워비를 지급하는 그 사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 중에 이제 휴게실이 그게 다 갖춰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휴게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동거리가 많이 길다 보니까 그 이동거리마다 휴게실을 두기가 어려워서 휴게실이 없는 채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대안도 없이 이제 계속 늦춰져 왔던 거죠. 그래서 휴게실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되 확보될 때까지 이제 이분들이 샤워할 수 있는 샤워비를 샤워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해드리도록 복리후생비로 그렇게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했고 그래서 샤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청소노동자분들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주민분들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게 좀 저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네, 진짜 고생하셨네요. 네. 청소 노동자들이 네. 네,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비용 예산을 마련을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후보님 용산도 잘 아시고 또 많은 활동도 하셨는데 이렇게 이번에 또 출마하시는 벌써 그러면 3선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 또 출마하시는 그렇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어요. 어떤 일을 더 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출마하시게 되었나요? 네, 그 지난 2번 의정활동을 했는데 가장 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용산의 이제 주거 문제라고 이제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산이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건데 실은 용산이 보니까 저도 이제 더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용산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동네가 용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개발이 되면은 이제 집을 팔고 나가시거나 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새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가 급속하게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고요. 또 이제 그 어떤 경제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이주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사회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거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활성화되어 용산구이니만큼 용산에서 좀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같이 개발과 주거 안정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용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딱 답이 주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협력과 많은 연구와 또 그에 뒷받침돼서 좀 실행력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2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정 경험은 좀 쌓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좀 대안을 좀 마련해 보는 일을 마지막 3선 의원을 하면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발과 공존, 주거 안정이 개발과 주거 안정. 네. 네,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용산은 여러 가지 네. 이유로 개발에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개발 열풍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놓여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용산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기에 그렇죠. 의원님이 네. 개발과 주거 안정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꼭 당선되셔서 네. 의원님 뜻하는 바 네. 이루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후보님 매력 발산의 시간인데요. 자, 마음껏 후보님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조금 뭐 이렇게 정적이긴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말씀, 좋게 평가해 주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저는 좀 추진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좀 현장 밀착형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이 좀 먼저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다기보다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좀 약간 몸이 먼저 나가서 뭐 현장을 좀 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떨 때는 좀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또 장점일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열정이 있다. 이렇게 저도 근데 누구나 항상 열정이 있지는 않고 저도 그런데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런 일을 이제 좀 열정 있게 좀 하는 그런 게 좀 장점이다. 네, 정치인으로서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 네,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코너인데요. 후보님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님께서 본인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이제 그 출마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거 안정의 문제를 용산에서 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그 일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주거 안정 기금을 이제 용산에 조성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무슨 일을 하려면 이제 예산이 필요한데 주거 문제는 이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그런 어떤 예산 자체도 마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몇 개의 시도에서 이제 주거 기금이 이제 있긴 한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용산은 이제 세수가 되게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이제 새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증가하는 세수, 재산세가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거기에서 일정 비율의 기금을 주거 안정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용산구 자체적인 주거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주거 안정 기금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정비창이라는 이제 용산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그 광범위한 국가 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개발의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기에 이제 그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면서 일정 부분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그 내용을 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많이 국제업무지구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철도 정비창 공공주택을 좀 확보해서 거기에 이 용산구 주민들이 좀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좀 두 번째 이제 공약이고요. 그리고 용산이 이제 그 뭐 아직 개발이 덜 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온
구시가지가 좀 있는 동네죠. 그래서 해방촌, 용산 이가동, 후암동, 그리고 청파동, 그리고 이제 보강동 이쪽 지역이 이제 그런 그 저층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문제나 이제 주택의 질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이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주택들도 지하방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해충, 뭐 곰팡이나 그런 바퀴벌레 이런 해충들도 많은 동네여서 그런 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그 해충에 대한 해충 박멸 사업, 또 지하방에 대한 환풍기나 이런 이제 그 환풍시설 확충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의 그 문화 체육 활동을 용산구에서 좀 잘 누릴 수 있도록 그 용산 뉴스페이를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용산 관내에 그 문화체육시설, 우리 용산구가 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뭐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그런 박물관, 문화체육시설들을 연계해서 이런 시설들을 우리 용산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지원금을 이렇게 카드로 지급을 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뉴스페이를 도입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네. 그리고 주민분들이 이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그 선거 때만 이제 만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이제 꾸준히 하기 위한 공약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매달 1회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하겠다. 이게 뭐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여도 이제 꾸준히 그런 의정보고회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민원상담실을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카카오 채널을 개통을 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제 구정 소식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손쉽게 민원을 이렇게 내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통해서 민원을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민분들의 이제 그런 감사 사항을 좀 받아서 감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좀 계속 하겠다는 고민이고, 그래서 온라인이나 이제 오프라인 통해서 주민들의 그 민원 또 이제 그 개선해야 되는 그런 개선 사항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감사의 내용으로 좀 감사하는 그런, 그래서 저만 이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꾸준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후보님 공약을 들어보니까 주거 안정, 개발 문제에 대응하는 공존하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소득층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공약, 그다음에 소통과 항상 주민들의 민원을 들을 수 있는 그 소통 창구를 또 마련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정책 공약을 잘 들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용산 FM에서 주민들에게 용산구의 현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저희가 문항이 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후보님이 노력하신 내용을 아까 일부 코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공원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예산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공원 부지는 존치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이 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용산구가 조성하는 용산구 책임 공원이었는데, 이제 그
그 부지 자체가 민간 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공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남동이다 보니까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할 때 한 1,200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땅이 4,600억 네.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예산 규모가 뛰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원 부지를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 매입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작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올해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공원 매입비를 한남글린공원 매입비를 이제 그 편성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좀 우여곡절 끝에 뭐 서울시 예산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누락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입을 아직 그 매입 1단계 매입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을 추진하기로 결정은 돼 있고, 그리고 이 부지 매입비는 계속 뛰기 때문에 뭐 새로 신임 서울시장이 선출이 되고 나면 이 공원 부지는 매입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용산구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공원 조성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이때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때까지 못하게 되면은 2년 더 조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2027년까지 공원 매입이 완료돼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매입을 하는 만큼 뭐 매입을 한 땅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여서 이제 반환 문제가 또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반환 절차가 마무리가 됐어요. 미군한테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반환 절차는 끝났고 이제 정화 작업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있고, 부지 매입이 서울시 예산이 확정돼서 매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공원 조성이 추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 공원 조성의 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공원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공원 조성이 금방 되는 건 아니군요. 2025년 2025년까지 부지를 27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럼 앞으로도 한 4, 5년 정도 이제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또 궁금한 게 용산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지구를 조성하겠다고 여 후보든 야 후보든 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용산 정비창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 아까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공약 설명하시면서 공공개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정비창 개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산 철도 정비창이 국제 업무지구로 이제 계획을 했던 게 굉장히 좀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와는 지금이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국제 업무지구가 정말 뭐 그게 지금 효용이 있느냐, 그만큼의 이제 업무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점검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업무지구가 뭐 그런 이제 개발이 추진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좀 공감하고 있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좀 잘 이렇게 필요성 있게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될 거고요. 근데 그와 함께 이제 거기에는 주택이 같이 이제 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택이 어떤 주택이냐, 이제 뭐 굉장히 좀 그 사적으로 이렇게 다 활용하는 그런 민간에게 맡겨진 그런 주택만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그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이제 확보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주택을 용산의 많은 좀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더 부연하면은 이제 그런 공공주택을 마련을 했을 때 그 외부 이렇게 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그 국가적인 땅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지만 용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외부로 이제 떠나시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 또 가까운 데에서 공공주택을 이렇게 마련해서 사실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거 안정의 문제 그리고 이제 원주민 재정착이라고 하는 중요한 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철도정비창 개발의 그 공공주택의 배정에 용산 주민들의 좀 그 공간이 좀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님 공약집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건데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사실은 용산구 주거안정기금이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혹시 보완 설명 있으신가요? 저는 예산 확보가 제일 사실은 궁금했어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지. 근데 사실 용산구 단독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보완 설명이 필요하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뭐 얼마나 확보할 거냐는 이제 재산세 확보 비율, 뭐 전체 재산세로 이제 세수가 증가한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뭐 10%든 20%든 이렇게 좀 배정을 하면,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뭐 이제 빼서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산세 세수가 증가하는 그 세수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기금으로 주거안정기금으로 만들면 좀 다른 사업이 축소되는 일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뛰게 되면 그만큼 이제 임차인들은 그 전세나 월세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거 문제가 좀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재산세가 증가하는 만큼 일정 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이 예전에 코인 노래방을 만들겠다. 그리고 방방이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공약 지키셨나요? 네,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인 노래방은 서빙고동 주민센터에 개소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지금 아직 오픈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곧 6월달 안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6월 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전에 오픈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안 됐지만 주민들에게 공약을 이렇게 지켰습니다라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 오픈이 이제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방방이 놀이터도 제가 이제 3곳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강 나들목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일부 방방이 놀이터를 조성을 했고, 그리고 고광동 달맞이 공원이랑 그리고 한남동 마을마당 이렇게 3곳에 이제 방방이 놀이터를 조성을 했는데 넓은 그 방방이는 못했거든요. 이제 저희 지역구가 워낙 좀 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넓게 공간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그 작은 방방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같이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한남동 방방이 놀이터는 2개 그 신호등 2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남역에서 건너오는 신호등과 그 신호등 건너오면 이제 조그만 마을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성을 했거든요. 거기서 또 한 번 건너가면 이제 제천 회관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 학원을 가는 초등학생이 한남역에서 길을 건너와가지고 그 방방이 놀이터에서 2번 뛰고 또 길을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길 건너가는 사이에 두 번 통통 뛰고 이제 가는 거를 네.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뿌듯하시겠어요. 예, 그 아이들에게 그 약간 좀 재미? 학원 가는 길에 이제 약간 네. 좀 재미있는 일이 된 것 같아서 좀 네. 뿌듯했습니다. 뉴스페이, 용산 뉴스페이도 청소년 위해 뉴스페이 도입도 반드시 돼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네. 공간이나 예술 네. 공간, 청소년 공간이 많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님 공약 중에 시간제 긴급 돌봄센터 시설을 개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도 이제 지금 아이가 4학년인데, 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이제 돌보는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돌봄이라는 게 이제 아이, 또 어르신, 장애인, 이 되게 돌봄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긴급하게 이제 돌봄이 필요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그런 취약한 계층 분들도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고, 그 가족분들도 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돌봄을 좀 빠르게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그리고 그 돌봄의 비용도 조금 저렴하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를 네.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거 안정과 청소년 공간과 돌봄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후보님 응원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후보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들어봤고요. 방송을 마치게 되는데요. 소감 한마디 좀 여쭙겠습니다. 방송 소감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제 선거운동이 23일 이제 남았거든요. 6월 1일까지. 그래서 네. 선거운동 후보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이제 후보자들을 잘 만나거나 느끼기가 기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명함 한 장으로 전달해야 되거나 길거리에서 이제 그냥 지나치면서 만나게 됐는데, 용산 FM에서 준비해 주신 방송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또 후보자들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용산 FM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마을 방송국인데요. 참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고 또 긍정적인 그렇죠. 점도 네. 많은데 용산에서 이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보님의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후보님 네. 마을 미디어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보님이 구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방송에 출연하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저희 후보님이 지금 7명째예요. 앞으로 한 3분 정도 더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한 10분의 후보님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구청장 후보는 2분 다 네, 2분 다 나오셨나요? 하셨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꼭 당선하고 네. 그리고 출연하신 분들과 미팅을 한번 아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출연한 만큼 네. 마을 미디어의 지원 방안을 네. 같이 논의해서 네. 예, 용산에서도 마을 미디어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네, 구차원의 마을 미디어 지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만 용산 FM에 모여있는 분들만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용산 국민 전체로 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